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24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66페이지 3번부터 볼게요. 66페이지 3번. 다음 글에 가자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올해 유난히 장마가 일찍 끝나고 장마가 끝났대요. 우리 장마는 보통 언제예요? 6월 말에서 7월 초라 그랬죠. 7월 초, 7월 말. 그 다음 주에 아마 장마가 좀 우리 다시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끝났대. 장마 끝나고 이른. 장마 끝나고 나면 뭐가 올까요? 무더위가 오겠죠, 그죠? 무더위. 8월에 8월 뭐 무더위 또는 뭐 폭염, 뭐 열대일, 열대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겠죠.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상적인 티베트 지역의 원인을 주목하고 있다. 티베트 지역은 여름까지도 넓은 지역에 눈으로 덮여 있지만 눈이 예년보다 빠르게 녹아 햇볕을 흡수하여 예년보다 일찍 더워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눈이 있으면 눈은 반사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때 눈이 반사시켜서 에너지를 우주로 보내게 되는데, 오히려 이 눈이 없다 보니까 햇볕을 흡수해서 더 뜨거워지겠죠. 그죠? 일찍 뜨거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티베트 상공에 형성된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일찍부터 확장하게 되었고, 티베트 지역에서 온 뜨거운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제트기류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줬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오는 것을 막았대요. 굉장히 덥겠지, 그지? 그 사이에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은 남쪽에 있잖아요. 그죠? 뜨겁고 습한 고기압이 한반도 지역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장하면서 무더위가 발생하였다. 폭염이 발생하였다. 이것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면은 결국은 무더위 또는 폭염, 또 열대일, 열대야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는 폭염 정도라고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요즘 폭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의 상승 원인이 된다. 그럼 이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무더위보다는 1번은 황사와 관련돼 있죠. 황사. 그 다음 2번 맑은 날이 지속되며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난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맑은 날. 맑은 날은 고기압이야.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얘기는 맑은 날이 지속되는 거지. 그죠? 매우 심한 더위, 무더위. 짧은 시간에 눈이 내려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이건 뭐야? 대설이네. 그죠? 대설.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이건 한파죠. 그죠? 겨울에 오는 한파. 마지막 강풍이 불어 과수 열매. 이거는 뭐예요? 태풍과 관련돼 있죠. 태풍.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풀게요. 4번 그래프는 서울의 어느 월이래요. 어느 월 날짜별 기온이다. 가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보니까 일최고 기온과 일최저 기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특정일 23부터 25, 27, 28일 요 사이 봤더니 일최고 기온이 어때요? 다른 날보다 낮아. 최고 기온이 한 이 정도, 낮은 날 요 정도. 여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몇 도인가? 마이너스 10도야. 최고 기온. 그리고 좀 온도가 높은 날에도 거의 마이너스로 떨어졌어. 하루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 그리고 일최저 기온은 더 추워. 마이너스 거의 한 17도, 18도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이거 따라서 이거 몇 월 달이야? 1월이겠네, 1월. 1월 중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파다. 한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한파 같은 경우에는 일최저 기온이 12도 미만일 때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15도 미만이면 한파경보가 내리거든요. 매우 추운 날씨가 요 며칠 사이에 지속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환기를 자주 하여 실내 온도를 낮춘다. 이건 뭐와 관련돼 있어요? 환기를 많이 하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은 8월이겠죠. 그죠? 8월 무더위. 폭염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하수시설을 정비한다. 이거는 침수에는 홍수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지? 홍수가 일어나는 때는 주로 언제 일어나냐? 집중호우가 내리는 7월에 7월 중 장마라든지 또는 8월, 주로 이제 8월에 많이 오죠, 그죠? 8월.
8월에 뭐 태풍 올 때도 충분히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틀려요. 이게 여름이니까, 그죠? 정답은 3번이네. 수도관 동파. 수도관이 얼어서 파열되는 걸 동파라고 하죠, 그죠? 물은 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증가해요. 그러면 수도관에 들어있는 물이 얼면서 그 수도관을 파열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한파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네. 창문을 닫아 외부로부터 흙먼지. 요거는 뭐예요? 주로 3, 4, 5월 달에 요거는 뭐 4월에 황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림사업.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산림, 녹색대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은 뭐에 대한 거야?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숲을 조성한다. 나무를 많이 심는다. 그러면 나무는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녹색댐이라 그래요. 그럼 나무가 물을 저장하고 있으니까 한 번에 비가 내렸을 때 나무가 한꺼번에 하천으로 흘러가지고 일정 지역에 물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또는 토양이 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어. 또는 천천히 물을 숲은 흘려보내기 때문에 지하수를 통해서 땅속을 통해서 흡수된 물들, 우리 비가 내리면 50%는 토양 속으로 스며들거든요. 그럼 토양 속에 스며든 물이 지하수가 돼서 하천으로 꾸준히 공급되거든요. 그러면 가뭄을 예방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건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가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발생 시 행동 요령. 뭐 하나씩 볼까? 일반 가정 식품 취급 장소에서 가능한 외출을 삼가한다. 외출 다녀오면은 손발을 깨끗이 씻으래요. 깨끗이 양치질도 하고 창문을 닫으래. 공기 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황사죠, 황사. 황사가 왔을 때 미세먼지 많죠, 그죠? 그래서 정화기를 돌릴 수 있고, 가습기. 봄철이잖아. 건조하잖아, 그지? 건조해. 따라서 이럴 때, 황사가 올 때 건조한 시기죠. 그다음 학교에서는, 보니까는 실외 활동을 금지한다. 우리가 날씨가 덥거나 이럴 때도 실외 활동을 금지하지만은, 이렇게 황사가 왔을 때도 금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축사 등 사업장에서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제조업체 불량률이 증가한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기계가 고장한대. 그래서 정밀기계나 이런 것들은 먼지가 들어가면은 고장 날 수 있거든요.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상품 포장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황사와 관련된 거야. 그럼 1번 주로 저위도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이건 태풍과 관련된 거죠. 이건 태풍과 관련돼 있어. 태풍. 그러니까 틀렸지. 겨울철 북동규류가 유입 시 영동지방에 자주 발생한다. 겨울철에 북동규류가 불면 영동지방에 뭐가? 폭설이 내린다 그랬잖아. 이건 대설과 관련된 거죠. 대설. 다목적 댐, 보호, 저수지 이런 것들 건설을 통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예방이야? 아까 그 녹색댐을 만드는 것처럼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그지? 홍수와 가뭄, 가뭄에 대한 대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역시 틀렸어요,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 영향을 받아 지형적인 요인을 강하게 작용한다. 지구 내부 에너지, 이건 뭐야? 화산활동과 뭐 지진 이런 것들이겠지, 그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중국 내륙의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5번이 정답이네, 그지? 특히 봄과 가을에는 편서풍이 많이 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쪽 지역에 중국 내륙 지역에 고기압이 걸리고 우리나라에 저기압이 걸리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먼지가 잘 날라오겠지, 그지? 황사와 관련된 겁니다. 넘어갈게요. 6번 기억에서 미음 중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는 강수량보다 기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기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식생의 수평적 분포는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기온이 달라지지, 그지? 수직적 분포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위도가 달라져. 그래서 따뜻한 지역에는 난대림, 그 다음에 온대림, 뭐 냉대림 이런 순서로 나타나겠지, 그지? 수평적 분포를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난대림이 나타나는 지역 어디였었어요? 어디였었지?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일대, 그리고 울릉도도 겨울 기온의 영향을 식생은 더 많이 받아요. 겨울에 춥지 않다 보니까 울릉도도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겨울 기온이 0도 밑으로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평균 기온이. 그러다 보니까 난대림이 자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온대림은 나머지 우리나라 전역, 냉대림은 어디에서 주로 분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북부지방, 개마고원 이런 지역과 고산 지역, 높은 산지 이런 지역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다음에 남부지방에서 북지방을 갈수록 냉대림은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 해발 고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왜냐하면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때요?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는 냉대림이 나타나는 고도가 낮아도 냉대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해발 고도가 낮아진다라고 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디귿이네, 그지? 한라산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면서 대체로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관목대 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는 초지대, 이거를 2차 초지대라고 그랬지. 이제 2차 초지대, 우리 몽골 침입 때부터 이 지역에서 말을 키우면서 오늘날까지 말이나 소를 키우기 위해서 초지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것은 5번이 되겠네요. 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서울의 계절 변화이다. 뭐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니까 1920년부터 2090년 이거 예측이겠지, 그지? 그런데 어때요? 여름이 어때요? 여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여름 일수는. 겨울 일수는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지. 감소. 봄은 크게 변화가 없고 가을은 요때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가을은 요때까지는 변화가 없는데 2040년에서 2090년 사이에는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네요. 아무튼 핵심은 이거야. 여름 일수는 증가하고 겨울 일수는 감소한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봤더니 겨울 기온은 0.5도씨 미만이면 추운 거잖아. 이땐 겨울이야, 겨울. 그리고 2도씨, 20도씨 이상이면 여름이야. 나머지 봄과 가을은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러면 1번.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거 아니야, 그치? 결국은.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진다. 우리나라도 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안에서 확대가 아니라 좁아지겠지? 오히려 난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분포 면적이 늘어나겠죠. 한강에 영강 결빙 일수, 결빙은 언단 뜻이잖아, 그지? 어는 일수. 한강이 옛날에는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얼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강 거의 안 얼거든요. 한강 결빙 일수 얼지 않겠지, 감소하겠죠. 말레리아, 열대성 질병, 말레리아, 뭐 댕기열병, 막 이런 것들, 열대성 질병 발병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겠지, 그지? 한라산 고산식물의 분포 고도 하한선이 높아질 것이다. 3번이 정답이네요. 일단 볼게요. 동해의 명태. 명태는 한류성 차가운 물에서 사는 어족이거든요. 요즘에 명태가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히지 않아요. 왜 안 잡히냐? 동해의 바다들도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물이 따뜻해졌어. 그래서 한류성 어족보다는 어행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누가 더 잘 잡힐까요? 따뜻한 물에서 사는 난류성 이런 어족이 많이 잡히겠지, 그지?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요거는 아래쪽 한계선이야. 하한선이라는 것은. 하한선이 높아지겠지. 가령 이런 거죠. 한라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고산식물이 한 이 정도 고도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칩시다. 이 정도 고도에서.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저기요. 온도가 더 따뜻해지잖아. 그럼 고산식물은 고도가 높은 추운 지역에서 사는 식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역은, 여기가 지금, 여기 지역이, 왜 그러지? 여기 지역이 아래쪽 한계선이야. 고산식물이 자랄 수 있는 아래쪽 하한선이야. 여기가 고산식물 하한선. 여기 밑에서는 고산식물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돼? 더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지어볼까요? 그래서 고산식물의 하한선이 어디로 바뀌게 된다? 여기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고산식물의 하한선이 어떻게 된 거야? 아까는 여기였었는데 요만큼 올라간 거 아니야. 고산식물의 하한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제 높아진다. 정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지도는 세 토양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에서 다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근데 가나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다. 근데 지금 가는 봤더니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이건 그죠?
가는 이렇게 그려보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건 한강이라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리면 여기 지금 중복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건 금강이야, 금강. 요거는 영산강이야. 요거는 섬진강이야. 이렇게 그린 건 이건 낙동강이야. 강 주변에서 나타나는 거 뭐였어요? 강 주변에서 충적토였잖아, 그지? 여기다가 나는 뭐야? 그럼 충적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충적토. 충적토는 어디에 속했어? 미성숙토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야? 비옥하지, 그지? 비옥하기 때문에 뭐야? 농업 용지로 뭐 이용된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왜냐면 하천 중상류로부터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와서 일단 쌓아놨기 때문에 비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 A 봐볼게요. 여기 A 지역은 봤더니 여기가 다 이렇게. A래. 가는 건 뭐야? 해안가에 주로 있죠. 해안가. 그리고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주로 많아요. 이거는 뭐야? 염류토지지. 염류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염류토는 역시 미성숙토야. 이 토양이 만들어진 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숙토에 비해서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지, 그지? 얘네는 뭐야? 염분이 많지, 그지? 염분.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발달한다? 간척지. 갯벌로 어떻게 한 거야? 매립한 거지? 그래서 밑에 소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금 성분이 위로 계속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금 성분을 제거하고 나서 역시 농경지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간척지 또는 하천의 하구. 하구 자체가 하천의 입구잖아, 그지? 여기는 바닷물과 만나는 곳이야. 따라서 염분 농도가 좀 있겠지, 그지? 그런 지역에서 발달하는 게 염류토이다. 그 다음 다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분포 지역이 여기 지역, 여기 이렇게 지역, 여기 지역. 여기도 조금 있네요, 그죠? 여기 지역이 어디냐? 충청북도의 북동부야. 여기 지역이 어디냐? 강원도의 남부야. 이게 충북, 북동부, 제천, 단양. 여기는 강원도의 남부, 영월, 정선, 동해 삼척 이런 지역이야. 뭐가 있는 지역이야? 여기 지역은? 그러면 여기 지역은 뭐예요? 여기는 석회암이 많은 거 아니야, 그지? 석회암, 풍화토이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석회암, 풍화토는 성숙토야. 성숙토였지, 그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다 그랬지. 성숙토 중에서도 뭐라 불렀어? 간대토양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지, 그지? 이런 석회암 풍화토를 테라로사라고 했지, 그지? 역시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철분이 많아서. 그리고 뭐와 관련돼 있어? 고생대 때 만들었지, 그지? 고생대 전기에 무슨 지층이었어? 고생대 전기 조선노충군. 아이고, 조선노충군 이런 데 분포한다 그랬고, 또 하나가 얘네들은 그때 당시에 바다였지, 해성층이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이런 데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한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는 토양 생성 기간이 긴 성숙토이다. 성숙토가 아니라 미성숙토지, 그지? 가 같은 경우에 지금 미성숙토는 충적토와 이런 염류성 토양, 이런 염류토 이런 것들이 미성숙토지. 이 성숙토에 포함되는 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 성대토양과 간대토양 이 두 개 있었잖아, 그지? 근데 성대토양의 대표적인 거는 회백색 토 또는 갈색 산림토, 그리고 과거에 고기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적색토, 이게 여기에 해당됐지, 그지? 간대토양은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석회암 풍화토와 현무암 풍화토. 다는 주로 흑갈색을 띈다. 다가 지금 여기에서 석회암 풍화토잖아요. 흑갈색이 아니라 이 흑갈색을 띠는 건 뭐야? 요거는 틀렸지. 흑갈색을 띠는 건 현무암 풍화토지. 현무암 풍화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다는 석회암 풍화토이기 때문에 적색, 붉은색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가는 나보다 염분 농도가 많다. 가는 염료토이니까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모암의 성질. 이게 뭐야? 이게 간대토양이야, 간대토양. 현무암이 검은연자나 현무암이 검정색을 띠다 보니까 흑갈색을 여기서는
석회암이 물에 잘 녹다 보니까는 석회암 풍화토가 철분만 남아서 붉은색을 띠는 거죠. 그죠? 이거 맞는 거네요. 그지? 정답은 5번이네요. 넘겨서 수능 실전 문제 볼게요. 가에서 다는 자연재해 도별 피해 복구비이다. 피해 복구비래.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래요. 그럼 이 중에서 피해 복구비가 좀 많았던 게 뭐야? 요 두 개였지, 요 두 개. 요 두 개. 이게 좀 가장 적고, 이거는 의미가 없었고, 굉장히 적어. 이 두 개는 많아. 근데 보통 태풍이 더 많은 경향이 있어요. 태풍이 많아. A에서 C는 강원, 경기, 제주 중에 하나래요. 강원과 경기는 무슨 지방이야? 중부지방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제주는 어디야? 남부지방에 속해요. 남부지방. 중부지방은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 그리고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가 중부지방이야. 남부지방은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가 남부지방이야. 북부지방은 휴전선 북쪽 지역은 다 북부지방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쭉 이렇게 보니까 이게 피해액이 좀 적어. 나는 피해액이 적으니까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뭐가 돼? 이게 대설이 되겠지. 대설. 가하고 다는 피해액이 좀 비교적 커. 그런데 경남, 전남 이런 지역에서 조금 피해액이 규모가 커. 남쪽에 피해액이 큰 건 뭐라 그랬어? 이거는 태풍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태풍은 남쪽부터 오잖아. 이거는 태풍이야. 태풍은 결국 육지를 만나면 비를 쏟아붓게 되는데, 그러면은 수증기를 잃게 되면은 풍속도 잃게 돼요. 그리고 비도 더 적게 내려. 그래서 남해안에서 제일 남쪽에서 갈수록 피해가 크고, 북쪽으로 갈수록, 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잖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은, 에너지를 잃게 돼요. 바람도 약해지기 때문에 중부지방쯤 태풍이 왔을 때는 그 위력이 조금 약화된 거야. 그래서 피해가 적은 거지. 그리고, 이게 봤더니, 여기 A와 B는 봤더니, 뭐의 피해액이 커요? 나의 피해액. 나는 뭐가 돼요? 호우가 되겠지. 호우는 장마와 관련돼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장마 플러스 이 장마에 뭐가 유입되면 남서기류가 유입되면 비가 많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A와 B 피해액이 굉장히 좀 더 큰 거. 여기 어디야? 경기야, 경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경기도 대부분 호우의 피해는 농작물이에요. 강원도와 경기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지. 경기도는 평야 지역도 많고 농사짓는 땅이 많아. 근데 강원도는 그 면적이 산지가 많기 때문에 농작물이 적어. 그래서 그 피해가 여기 강원 지역은 좀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르게 보면은 나는 대설이잖아. 눈 피해가 많은 곳은 강원도라는 거지. 강원도의 영동 지역에 북동기류가 불 때 눈이 많이 내리잖아. 대설 피해가 큰 곳은 강원도가 제일 커요. 따라서 얘가 B가 뭐다? 강원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C만 남았어. C는 뭐의 피해가 커요? 보니까는 태풍의 피해가 커. 따라서 태풍의 피해는 남부지방이 크다. 그럼 제주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 가는 열대 저기압으로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풍은 뭐였어요? 가가 아니라 다였지. 그치? 다가 태풍이었지. 틀렸고, 다는 한반도의 장마전선이 장기간 정치할 때 발생한다. 다는 태풍입니다. 그지? 이게 다가 아니라 뭐예요? 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가. 나는 가보다. 대설은 호우보다 우리나라 연강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아니지. 눈은 녹이면 어떻게 돼요? 강수량이 매우 적다고 했죠. 그죠? 틀렸습니다. B의 해안 지역은, 강원도의 해안 지역은 A의 해안 지역보다, 경기도의 해안 지역보다 겨울철 북동기류 유입 시 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뭐야? 대설이잖아. 대설. 선생님이 했지. 강원도의 영동지방. 영동지방은 북동기류가 불 때 대설이 내린다고 그랬잖아.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B 지역이 비해안에 많이 내리는 게 맞죠.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그러면 선생님 경기도는 언제 북동기류가 유입하면은 대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동쪽 지역이 훨씬 더,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에 훨씬 많이 눈이 온다는 얘기예요. 넘어오면은 결국은 눈을 이미 많이 뿌렸기 때문에 더 적게 내릴 가능성이 크겠지. 그지? 5번 태풍 내습시 태풍이 올 때 A는 B보다 영향권에 먼저 든다. A는 어디야? 경기도였잖아. 그지? 경기도 지역. 여기는 제주도야. 제주도가 먼저 영향권에 들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주도가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에요. 넘어갈게요. 2번 보겠어요. 두 기상현상의 연간 일수래요. 연간 며칠 이것이 일어났는가, 이 기상현상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지, 그지? 근데 간은 주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야? 간은 봤더니 남쪽보다는 북쪽에서만, 고위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지? 고위도. 그리고 여기 지역이 뭐야?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거지? 여기 산지거든, 여기 산지. 여기 대관령이 여기에 있어요. 태백산맥, 산지. 높은 고산 지역에서 또는 북쪽에서 많이 나타나. 이게 뭘까요, 그러면? 추운 것과 관련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북쪽 지역. 그래서 여기 지역은 뭐 한파일수 이런 건 아니고, 영도, 최고 기온 영도시, 영도 미만 일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봤더니 주로 저희도 남쪽 지역에서 일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영남 내륙 지역에서 굉장히 많아.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남쪽에서 많으니까 더운 것과 관련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일최고 기온 35도 이상 일수예요. 35도가 넘어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폭염이요, 폭염. 다시 말해서 이게 폭염일수, 폭염일수. 남쪽으로 갈수록 폭염이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영남 내륙 지역이 특히 덥지, 그지? 영남 내륙 지역은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덥다 그랬어. 넘어가면 고온 건조해지잖아, 그지? 대구 굉장히 덥고 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수도관이 동파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건 추운 것과 관련돼 있잖아, 그지? 한파와 관련돼 있잖아, 한파. 한파와 관련돼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뭐예요? 가겠네, 가. 가하고 연결하면 되겠지.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한다? 이건 집중호우지. 위에는 집중호우와 관련된 건 안 나왔어요. 냉방 수요가 급증하여 전력 소비량. 폭염이 왔을 때 냉방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죠? 이거는 폭염과 관련돼 있지, 폭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이건 황사잖아. 황사는 위에서 언급한 게 없어요. 따라서 가는 기억, 나는 디귿. 가는 기억, 나는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네. 3번 볼게요. 가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월별 관측 일수예요. 쭉 봤더니 관측 일수를 봤더니 주로 언제 많이 관측돼요? 3월달, 5월달. 여기 좀 4월달 적긴 하지만 3월에서 5월. 이 봄에 좀 이렇게 많이 관찰이 되네. 여름에는 관찰이 거의 되지 않아요. 봄에 관찰 또는 겨울 지역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연간 관측 일수의 분포 봤더니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면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서쪽이 더 많이 분포해요. 동쪽보다 서쪽이 더 많이 분포하고 또 중부지방, 남부지방보다는 또 중부지방, 서쪽, 서해안 지역, 서쪽 지역과 중부지방에 좀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네. 그리고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황사와 관련되어 있어. 황사. 왜 서쪽이 더 많으냐? 황사 어떻게? 펀사펀사가 서쪽에서 오지? 서쪽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쪽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서쪽이 미세먼지 농도, 이런 황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 추가적으로 뒤에서 공업파트에서 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가 다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화력발전소 여기에 많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되게 많거든요. 이것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여기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부지방에 많아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들, 황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봄철하면 황사, 자연재해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높이겠지, 그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할 때 자주 발생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지? 이건 폭염이죠, 폭염. 8월달 폭염. 틀렸고, 강한 바람과 함께 이거는 뭐야? 태풍이잖아, 그지? 바람 피해, 물 피해, 태풍. 그 다음에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농작물에 냉해가 발생한다. 냉해와는 관련이 없지, 그지? 냉해와는 관련이 없어. 그럼 이 냉해는 보통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은 3월, 4월 달에 많이 발생해요. 갑자기 추워질 때. 특히 3월에는 꽃샘추위 같은 거 오면은 여린 새싹들이 자라다가 이 여린 싹이 살짝 얼면은 냉해피를 입어서 말라 죽습니다. 3월, 4월 달에도 그럴 수 있고요. 5번이 정답이에요. 항공교통장.
장애. 잘 안 보이겠죠? 시계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끔 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정밀기계 오작동. 정밀기계에 먼지가 들어가면 오작동할 수 있다는 거지. 항공기 엔진에도 이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 우리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뭐 에어 커튼에서 먼지 다 털고 옷 완전히 무장하고 하얀 옷 입고서 이러고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야? 약간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 거지. 정밀기계에서는. 막 삼성 반도체 이런 데 같은데.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럼 4번. 지도는 사과 재배 적지래요. 사과가 재배하기 좋은 적절한 지역 및 가능한 지역의 변화를 예측한 것이다. 1981년과 2010년과 비교한 2030년대는 예측이겠지, 그지? 지금 여기 보니까 재배 적지가 되게 많아요, 보니까. 남부지역은 별로 없지만 여기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소백산맥. 이런 지역과. 여기 지역 강원도 일대. 여기는 태백산맥이 지나가요. 여기 태백산맥이 지나가는데 너무 높아가지고서 여기 추워서 이때는 사과의 재배 적지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배 적지가 여기 태백산맥이 너무 높아서 추워가지고 안 됐는데 이제 태백산맥 일대가 가능하고 소백산맥의 일부 지역만 이렇게 사과가 재배에 적지고 나머지는 재배가 적절한 지역이 아니야.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무상 기간이 길어진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은 길어지겠지. 서리는 언제 내려? 추울 때 내리잖아. 추운 날수, 겨울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무상 기간은 길어지겠죠. 서리가 안 내리는 기간은 길어지겠지. 맞는 얘기고. 봄꽃의 개화. 봄꽃이 피는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3월 말에 폈는데 뭐 3월 중순 되면 피는 거지. 그지? 지구 따뜻해져서 틀렸지. 빨라진다. 난데림의 분포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죠?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제주도와 남해안뿐만 아니라 뭐 충청도 지역까지 난데림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겠지. 그지? 열대야와 열대 발생 일수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 더워지니까 많아지겠지. 그지? 기역과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5번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기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먼저 확인할게요. 여기 지역, 여기 서울이거든요. 여기 서해안 지역. 여기 뭐야 여기? 인천이네. 그죠? 인천. 그 인천에서 서울에서 쭉 가면 여기 강릉이에요. 강릉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속초라는 곳이 나와. 속초. 동해안에서 이렇게 도시 중에 북쪽에 있는 게 속초. 여기는 강릉. 밑으로 가면 동해라는 도시가 있어. 여기가 강릉이에요. 강릉. 속초. 그 다음에 쭉 여기 대구네. 그지? 여기 광역시의 경계를 표시한 거야.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여기 울산광역시. 여기 부산광역시. 경계를 의미해. 여기 뭐야? 대구야. 대구.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보다 더 밑에잖아. 여기. 부산. 해운대가 있는 부산광역시야. 부산광역시. 그럼 특징을 보니까는 여기 해안가야. 여기 해안가. 동해안. 여긴 어때요? 대구는 내륙지역이야. 그리고 좀 남쪽이야. 그리고 부산은 봤더니 남쪽에 있고 해안이야. 해안가.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1월 평균 기온과 8월 평균 기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따뜻한 곳은 어딜까? 가장 따뜻한 곳은 어디야? 1월 평균 기온? 우선 남쪽이겠지. 남쪽이면서 해안가. 부산이겠지. 부산.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 요 61년에 요거 보지 말고 현재 거 요거 봅시다. 현재 거. 81년에서 2010년. 여기가 뭐가 돼? 온도가 가장 높잖아. 그지? 1월 평균 기온. 가가 뭐가 돼요? 그러면은 가가 부산이 되겠네. 그죠? 부산. 가장 추운 곳은 어딜까요? 1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 위로 올라가 볼까? 여기는 동해안이야. 여기는 서해안이야. 동해안이 더 따뜻하다 그랬잖아. 위도가 약간 북쪽에도 이 서해안이 더 추워요. 서해안, 동해안. 인천이 가장 낮아. 가장 낮은 라가 뭐가 되는 거야? 인천이 되는 거야. 인천. 그 다음 8월 평균 기온은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어디가 가장 낮을까? 8월 평균 기온. 가장 더운 곳. 근데 부산이 더 덥지 않아요? 바다 영향을 받잖아. 대구에 대구. 다가 대구가 돼. 대구. 가장 시원한 곳은 어딜까요? 북쪽이면서 해안가겠지? 얘가 속초. 그럼 명확해. 속초를 먼저 찾으면
남은 건 대구밖에 없잖아. 다가 대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가 부산, 나가 속초, 그리고 다가 대구, 라가 인천 이렇게 놓고서 풀면 될 것 같아. 밑에 보면 가는 나보다 시가지 규모가 크다. 가는 뭐예요? 여기에서 부산이었어. 부산. 그리고 나는 속초였어. 그리고 나는 속초. 부산이 더 크겠죠? 부산의 인구는 참고로 340만이야. 속초의 인구는 한 8만 밖에 안 돼. 게임이 안 되겠지? 틀렸어요. 맞네. 예. 이거 뭐야? 틀린 거 찾는 건가? 옳지 않은 거. 1번 맞았어요. 맞는 거고, 다는 내륙에 있다. 다가 여기에서 뭐였어? 대구였네요. 대구. 내륙에 있는 거 맞고, 라는 해안가에 있다. 나머지는 다 해안가에 있었지, 그지? 라는 인천이니까 해안가 맞지? 부산의 월평균 기온 변동폭은 8월보다 1월이 크다. 8월하고 1월하고 보면 되잖아. 그지? 8월보다 1월이 크다. 부산 봐볼게. 부산이 여기에서 지금 가였어요. 가였는데 8월달 평균 기온은 어때? 1961년과 요거 비교하라는 얘기야. 8월달 평균 기온을 봤더니 8월달 평균 기온이 1961년부터 90년까지는 한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됐어. 그런데 1981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이만큼이야. 이만큼. 조금 올라갔지, 조금. 아주 조금 올라갔어. 그런데 1월달 평균 기온은 요 시기 때는 봤더니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요 시기 81년부터 2010년은 이렇게 됐어요. 어때? 1월달 평균 기온이 이때가 더 많이 올라갔죠. 겨울의 평균 기온이 많이 올라갔고 여름 기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지, 그지? 따라서 여기에서 3번도 맞는 선지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인천은 1월 평균 기온과 8월 평균 기온 모두 상승하였다. 인천 볼까요? 인천이 여기에서 지금 뭐였지? 라가 인천이었죠. 라가. 인천은 보니까는 8월 평균 기온은 어떻게 했어?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요만큼 올라가서 8월 평균 기온 보죠. 요만큼 올라간 거야. 왜?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야. 그 다음 1월 평균 기온 어때요? 한 이만큼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지, 그지? 그래프 볼 줄 알죠, 그죠?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만큼 8월달 올라간 것이고, 그지? 1월달은 이렇게 해서 요만큼 올라간 것이잖아, 그지? 맞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속초는 대구보다 1월 평균 상승폭이 크다. 대구보다. 그럼 대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대구는 다였어, 다. 대구는 얼마큼 올라갔나 봤더니 1월 평균 기온이 이만큼이었었는데 거의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죠? 속초는 어때요? 1월 평균 기온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조금밖에 안 올라갔지. 대구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속초보다 대구가 1월 평균 기온 상승폭이 크겠지.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6번 볼게요.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에서 옳은 학생만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봄꽃의 개화 시기 변화래. 봄꽃이 피는 시기 나타낸 것이래. 환경문제 연결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봄꽃 개화 시기가 그냥 안 봐도 알겠지. 그치? 빨라졌어. 여기 보니까 날짜가 여기 3월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과거야. 68년부터 75년에는 요때 보니까는 뭐랄까 요때 볼까요? 이때 아이고 4월 20일 날 이때 보니까 여기에서 폈어요. 근데 요 피던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빛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4월 20일보다 빠른 요때 피고 있죠. 4월 20일보다 빠른 시기에 피고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거.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야?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는 얘기지. 그리고 누적 개화 종수라는 것은 뭐냐면 4월 20일 날 과거에는 한 40개 정도, 40종류의 봄꽃이 핀 거야. 그렇지? 근데 4월 20일 날 이제는 거의 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한 60종의 4월 20일 날 60종의 봄꽃이 이미 핀 거야.
이렇게 봄꽃에 여러 종류의 봄꽃이 좀 빨리 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지. 그럼 지구온난화네. 그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이용해야겠죠. 그죠? 맞는 얘기고. 탄소 발자국을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위주로 사용해야겠죠. 그죠? 이거는 틀렸어요. 글로벌 푸드보다는 로컬 푸드. 로컬 푸드가 뭐야? 탄소를 더 적게 배출한 거 아니야. 해외에서 온 것들은 이동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했겠지.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제품 소비량, 일회용품 소비를 줄여야겠지, 그지?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갓병정,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볼게요. 7번. 우리나라의 식생분포를 나타낸 것이래요.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 쭉 보니까 A 지역. 여기 A 지역이 뭐야 이거?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그리고 이 식생 뭐라 그랬어요? 냉대림이라 했죠. 냉대림. 그리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온대 북부림, 중부림, 남부림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타나고 나 지역은 남쪽에서 나타나네요. 그죠? 나는 뭐야? 난대림이지. 그지? 난대림. 난대림이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야? 제주도, 남해안, 그리고 여기 지역, 성인봉이 있는 지역. 여기 지역이 어디다? 이 성인봉, 울릉도. 여기 지역에 난대림이 자라고 있구나. 그리고 냉대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백두산과 백두산 주변의 개마고원, 그리고 일부 고산 지역, 금강산, 설악산, 이런 태백산 일부 고산 지역에도 냉대림이 고도가 높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서 나타날 수 있겠지. 문제 풀어볼게요. B는 무슨 산이야? 제주도에 있으니까 한라산이네. 한라산. 그 다음에 1번. A는 B보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수직적 분포가 다양하게? 이건 직접 보면 돼요. A 지역 식생을 보니까 두 종류밖에 없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어. 이거하고 이거. 그럼 뭐야? 여기서 보면 요거하고 요거. 온대 북부림하고 냉대림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B 지역 한라산을 봤더니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러니까 난대림, 온대 남부림, 온대 중부림, 온대 북부림, 침엽수림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더 다양한 거는 제주도 지역이겠지. 제주도의 한라산이겠지. 얘는 지금 식생이 2개 정도 나타나고 얘는 5개 정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틀렸어요. B는 한라산은 백두산보다 냉대림이 분포하는 고도의 하한선이 높다. 높겠죠, 그죠? 왜? 여기가 더 제주도가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다 보니까는 더 높게 올라가야지 추워질 거 아니야. 많이 올라가야지만 바로 뭐가 나타난다? 냉대림이 나타난다. 실제로 보면은 냉대림이 나타나는 고도가 이만큼 돼요. 여기는 이만큼. 근데 여기는 어때요? 백두산은 이 밑에서도 어때요? 냉대림이 나타나잖아, 그지? 냉대림이. 그러니까 1000m 정도에서도 여기 1000m 정도부터 냉대림이 시작돼. 백두산인데는, 그렇지? 여기 고도가 1000m라고 돼 있잖아. 근데 한라산은 1000m가 아니라 1500m도 넘어가야지만은 냉대림이 나타나고 있지, 그지? 하한 고도는 제주도에서 남쪽에서 높게 남부지방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겠지, 그지? 맞는 얘기야. 우리나라의 식생 중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다. 가가 뭐였죠, 여기서? 냉대림. 냉대림이 가장 넓은 게 아니라 X. 온대림이 가장 높아요. 온대 북부림, 온대림, 온대 북부림, 온대 중부림, 온대 남부림 다 이거 온대림이야. 여기 동백나무, 후박나무가 난대림이다. 맞아요. 좀 기억해 주세요. 동백나무, 후박나무. 그 대표적인 여기다 하나 더 써볼까요? 대표적인 난대림 하면은 동백나무, 후박나무, 사철나무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요. 우리 동백섬이라고 있잖아요. 남해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남쪽에 가면은 이런 동백나무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어요. 8번. 두 토양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나타낼 것이다. 가나 토양의 특징을 A에서 D에서 고른 것은 가토양 이런 거 나오면은 연결해 주세요. 선생님이 아까도 한번 했지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연결. 한강 이게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쪽으로 내려가면 염류토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가면 뭐야?
이게 금강이지, 금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염류토랑 연결시키면은 여기가 뭐야? 영산강. 이렇게 나가면 이건 섬진강.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낙동강이었지, 그지? 따라서 이거는 뭐야? 충적토다. 미성숙토 중에 충적토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나는 보니까는 충청북도 북동부와 강원도 남부 지역에 있어요. 이거 뭐야? 석회암 풍화토. 풍화토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모암의 특성이 토양 형성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모암의 특성에 영향을 준 걸 뭐라 불러? 간대토양이라 했잖아. 간대토양. 간대토양이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간대토양이 두 개 뭐였어? 여기서 나온 석회암 풍화토랑 현무암 풍화토 있지, 그지? 그럼 얘로 가면은 얘는 여기 얘로 갈 수 있겠지. 밭농사보다 논농사. 그럼 석회암 풍화토는 현무암 풍화토는 위에 예시 없으니까 석회암 풍화토는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나요? 배수가 잘 된다. 싱크홀 있다지, 싱크홀, 그지? 구멍 밑으로 다 물 빠진다 그랬지, 그지? 얘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지?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밭농사가 이루어지니까 아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죠. 그 다음 아니오로 가볼게. 아니오로 가면은 여기 지금 나온 충적토가 이쪽으로 가겠지. 토양 형성 시기가 오래된 성숙토에 해당하는가? 위에는 충적토는 오래되지 않았잖아. 미성숙토잖아. 따라서 얘라고 하는 거는 없고 아니오로 갈 수 있겠지, 그지? 아니오로 가면은 결국 A. 그래서 A가 뭐가 돼요? A가 충적토가 될 테고, 이 C가 석회암 풍화토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AC가 되겠네, AC.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여기까지 해서 24차 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차 시부터는 이제 자연 파트가 아니라 인문 파트예요. 인문 파트. 그래서 좀 원리나 이해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암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파트들 같아요. 다음 시간에 촌락 변화와 도시 발달 해가지고서 도시 촌락 이런 것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